그럼 과연 이런 조선업이 일회성으로 이런 실적 좋음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이냐라는 이제 걱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과거 2000년대 후반과 같은 슈퍼 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은 있다. 이민수의 경제 토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또 관심 있는 섹터이죠. 조선업종 얘기하고 관심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올해 흐름 좋았고요. 네. 사실은 좀 조정이 있으면 살 법한데 큰 조정도 사실 없이 네, 그렇죠. 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네. 얼마 전에 6월 수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폭이지만 무역 흑자 기록함과 함께 자동차, 그다음 조선도 수출이 엄청 좋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6월 달에 조선 관련 쪽 이제 수출 금액이 24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년 대비로 하면 98.6% 증가했다. 그러니까 뭐 100%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2020년도, 21년도에 수주했었던 그런 이제 LNG선 운반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이제 매출이 잡혔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수주했었던 거는 이제 그 전 이전에는 좀 저가 수주가 좀 많았었죠. 근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가격을 갖고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주 금액이 관련돼서 이제 잔금이 들어오면서 매출액도 잡히고 이와 더불어 이제 영업이익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수출 증가세는 아마 하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계속 작년도까지도 수주가 좋았고 올해도 지금 수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박 인도에 따른 수출 증가세는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이제 조선주는 실적이 나타나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이죠. 네, 연간으로 그렇죠. 흑자 전환을 뭐 다들 보고 있는 거고 네. 분기별로 흑자가 조금 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2분기에는 어떤가요? 뭐 1분기 같은 경우도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했죠. 예. 뭐 하나오션만 이제 그 적자가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분기에도 그냥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매출 같은 경우 작년보다 한 30% 증가한 5조 4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영업이익은 1,242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은 작년도 하반기 이후서부터 지금 흑자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매출은 작년보다 한 40% 증가한 2조 원대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크지는 않지만 356억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매출은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 증가한 한 1조 9천억 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여전히 좀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워낙 약세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환차익 관련된 부분이 좀 영업이익을 조금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있어서 아마 뭐 보합 수준 뭐 전후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는 수주 받고 만들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돈을 좀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도할 때 좀 더 많이 받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약 뭐 저희가 주택 살 때랑 비슷한 거죠. 예.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그다음에 잔금 내듯이. 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선박 같은 경우는 잔금 비율이 이제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막판에 이제 배가 인도가 되면서 이제 회계상으로는 그때 이제 돈이 왕창 들어오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수출도 되고 실적이 잡히는 거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수주 소식도 계속 뭐 들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1분기에도 뭐 수주액이 보면 이제 9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네. 전 세계 선박 시장이 이제 40% 정도를 수주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네. 뭐 2분기에도 지금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06척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뭐 금액으로 한 1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수주 목표가 157억 달러였으니까 그거에 이제 89%를 지금 뭐 상반기 중에 이제 네. 대부분 다 끝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수주했었던 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부유식 원유 생산 시설을
해서 뭐 한 척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 외에 뭐 세계 선사를 통해서 이제 8척을 수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선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LNG 운반선이 2척, 그다음에 LPG 운반선이 2척, 그다음에 LNG 이중 연료 추진을 하는 그런 이제 자동차 운반선이 4척 이렇게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32억 달러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 올해 이제 수주 목표가 이제 95억 달러였으니까 그에 한 34%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뭐 상반기에는 뭐 일단 뭐 절반 이상을 수주를 못했다라고는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 수주 물량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수주가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이제 24척의 이제 컨테이너선을 이제 일본 니혼 이제 조선소와 같이 수주를 했습니다. 아마 수주 물량이 이제 공동 수주는 했지만 아마 삼성중공업이 좀 수주 물량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이번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수주 선이다라고 해서 뭐 그게 비싸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척당 뭐 1억 7,500만 달러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비싼 이유가 메탄올로 움직이는 이중 연료 추진선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고가의 그런 이제 컨테이너 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이렇게 계속 수주가 되는데 그러면 선박 가격은 어떠느냐? 뭐 선박 가격이 여전히 좋은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선박 가격 이제 신규 선박을 이제 그러니까 얘기들을 할 때 클락슨 이제 리서치에서 만드는 이제 신조선 가격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6월 달에 이제 170.1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난달과 이제 뭐 같은 그런 수준인데 작년 동기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70포인트를 넘어선 거는 이제 2009년 이후에 지금 2달 연속 넘어섰으니까 그만큼 이런 이제 배기의 선박 가격은 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수주를 계속해서 이제 옛날의 저가 수주를 밀어내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네. 아까 이중 연료 추진선 얘기도 하셨는데 네. 조선에서 중요한 게 또 이제 친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친환경과 관련된 뭐 수주나 혹은 산업의 변화들도 좀 읽어주세요. 네. 지금 친환경 관련돼서 글로벌적으로 다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날씨 더운 것도 이런 탄소가 맞아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국제 해사 기구라고 하고는 이제 IMO에서도 네. 이제 선박을 운행을 할 때 탄소를 좀 배출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로 탄소 배출량이 한 3%가 선박에서 나온다라고 할 만큼 네. 선박에서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MO는 이제 2020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2050년도까지 기존의 2008년도에 이제 탄소 배출량보다 이제 50% 이제 감축을 하겠다. 라는 그 발표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2020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의 이제 선박용 연료유를 이제 벙커 CU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벙커 CU에서 이제 항산화 함유량을 0.5% 이제 줄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3.5% 정도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7분의 1 수준으로 이제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탈황된 벙커 CU를 사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탈황 제거 이제 부품인 스크래버를 이제 장착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노력을 했는데 효과는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스크래버를 만약 단다라고 하게 되면 선박의 이제 수명이 좀 단축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이제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IMO가 7월 달에 이제 해양환경보호위원회라는 걸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논의될 내용이 크게 두 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기존 탄소 배출 목표를 좀 더 강화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2050년도까지 그러니까 50%를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70%로 늘리겠다. 네. 그러니까 감축폭을 좀 더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탄소 연료를 사용 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벙커 CU나 이제 이런 를 사용하게 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담금을 내는 건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담금을 그러니까
부과를 할 테니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라. 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뭐 탄소 배출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온다라고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친환경을 통한 이제 추진선에 대한 시장 이제 니즈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풍력, 태양광, 2차 전지 다 이제 친환경으로 네, 이렇게 안에서 그렇죠. 가는 건데요. 조선에서 암모니아 얘기도 하셨고 암모니아 추진선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벙커CU 같은 걸로 네. 하다가 연료 자체를 암모니아로 쓰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암모니아 선을 이제 쓴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네. 수소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수소 경제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수소를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수소 연료 전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이제 산업에 이제 활용을 네.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피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냥 사용하기에는 좀 이제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이걸 네. 다 실질적으로 이제 액화해서 액화시켜서. 네, 예.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액화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액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하 260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260도에 맞춰진 여러 가지 이제 보냉제들이 또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어떻게 보면 좀 절감을 해볼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암모니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이제 화학식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화학식이 NH3라는 이제 화학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랑 같이 합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랑 질소를 합성을 하면 암모니아가 되는 거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액화되는 온도가 영하 33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온도가 이제 수소에 비해서 높은 온도에서 액화가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런 수소를 액화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암모니아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모니아를 이제 또 뭐 운송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뭐 수소를 쓸 때에는 거기서 이제 질산을 분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분리를 한다라는 거는 뭐 질소는 보통 저희가 농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농업용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수소는 수소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암모니아에 대한 관심사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선박이나 아니면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소를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 다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향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암모니아를 사용한 그런 이제 추진선도 많이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사용하는 것보다는 용이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암모니아. 네, 뭐 상대적으로 이제 네. 비용이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종의 이제 기자재 쪽은 실적은 얘기 안 했는데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지 그다음에 이걸 주가를 지금 과연 이제 얼마나 반영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규모들이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커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을 예상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단에 있는 그 조선업 에 이제 조선사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와 비슷하게 관련된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이제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들은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이제 흐름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과연 이런 조선업이 과연 이 일회성으로 이런 실적 좋음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이냐라는 네. 이제 걱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과거 2000년대 후반과 같은 슈퍼 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000년대 후반에 이렇게 이제 이게 선박 관련된 조선업이 좋아졌었던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네. 관련된 이제 신규 선박에 대한 발주가 커졌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그치.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제 사항으로 이제 좋아졌었고요. 지금은 교체 수요는 있는데 중국 네. 모멘텀은 좀 약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중국 네. 모멘텀이 없는 대신 네. 요즘엔 LNG 운반선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죠.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은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모멘텀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LNG선이 그만큼 많이 이제
운반선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LNG 관련된 선이 이제 만약 운반선이 늘어나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카타르에서 이제 LNG 선을 많이 발주를 했고 또 발주할 예정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카타르에서 LNG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계속 나오니까 그걸 실어 나르기 위해서 배를 미리 만드는군요. 그렇죠. 네. 자기네 걸 이제 실어 나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호주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LNG 개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LNG 운반선에 대한 그런 발주가 네.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LNG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셀가스 이후에 이제 LNG에 대한 이제 채굴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지금 뭐 러시아 사태 이후로 뭐 유럽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끊기면서 LNG 수요를 이제 뭐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뭐 카타르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미국 내에서도 LNG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2030년도까지 지금 미국에서 그 진행되는 LNG 프로젝트를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 선박이 한 200여 척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미국도요?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뭐 2030년도까지니까 뭐 계속 LNG 운반선에 대한 이런 수주 모멘텀은 쉽게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O가 이제 이런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친환경 선박을 뭐 새로 이제 발주하는 업체들은 선사들은 발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대만의 에버그린도 발주한 이제 컨테이너선이 메탄올을 이용한 이중 연료 선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조선해양이 이번에 수주한 그 자동차 운반선도 메탄올을 이용한 그러니까 이중 연료 추진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중 연료 추진선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수주가 끊길 것이다라는 걱정은 지금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 동안의 수주 걱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뭐 조선 업종들은 아마 장기적인 뭐 상승 트렌드에 진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소위 이제 슈퍼사이클 상승세의 네. 그 구간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주, 조선주, 그다음에 기자재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조선주 같은 경우 뭐 다 3사 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개별적으로 뭐 3사 중에서 뭐 하나오션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선호하지만 뭐 다들 뭐 좋은 뭐 실적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부품 그러니까 이게 기자재 관련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선박이 많이 이제 발주가 되면 그만큼 엔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진 관련 기업들도 여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HSD 엔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네. 싶고요. 뭐 저속 이제 선박용 대형 엔진은 세계 점유율 2위를 기록을 합니다. 뭐 1위는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뭐 1위, 2위가 다 국내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 거래처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주 거래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엔진인 이제 이중 연료를 사용하는 DF 엔진에 대해 이제 주력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과 그다음에 LNG를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형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먼 바다에서는 디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근에는 이제 LNG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선박에 쓰는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DF 엔진은 뭐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HSD 엔진 이제 두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엔진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경쟁력인 뭐 향후에 이제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증가할수록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분기 실적 자체는 이제 작년보다 한 10% 증가하는 1,993억을 기록을 했고요. 네. 2분기 지금 실적은 26% 증가한 2,348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98억으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말 현재 이제 수주 잔고가 2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매출이 2천억이니까 뭐 지금 한 2년 상당 이제 10개 분기 정도의 이제 지금 매출에 상당하는 잔고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그룹으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오션과의 이제 시너지 관련된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이제 LNG나 LNG 운반선, 그다음에 추진선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초저온 이제 보냉제가 필요합니다. 뭐 일단 뭐 LNG선 같은 경우도 뭐 영하 200도 이하의 그런 이제 초저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보냉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돼서 지금 뭐 국내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동성하이텍, 그다음에 한국카본 이렇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동성하이텍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2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 한 20% 증가한 1,2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0% 증가한 한 7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 이제 LNG 추진선이나 그다음에 뭐 LNG 운반선의 발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냉지의 수용도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프라는 회사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를 이제 하는 회사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선박용 실린더 라이더 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에 이제 뭐 보통 다 엔진에 실린더가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라이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지금 거래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S 엔진이 뭐 절반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이제 엔진을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도 한 23% 매출 비중이 있을 만큼 뭐 글로벌 회사에도 같이 이런 실린더 라이너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과 수명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보통 네. 이제 선박 수명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도 그 정도 이제 유지가 되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실린더 같은 경우는 엔진의 그러니까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5년에서 7년 정도가 될 때마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선박용 엔진에는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5개에서 14개 정도의 이제 실린더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실린더 라이너도 이제 그만큼 똑같은 수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거는 계속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일단 배 선박들이 판매가 일단 많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린더 라이너에 대한 교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은 아직 뭐 추정치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 1분기 실적을 기준한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매출액이 작년보다 한 70% 증가 2,215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3배가 증가한 25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실적 자체가 뭐 2분기 이후에도 계속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큰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조선주에 대한 최근의 아이디어와 함께 관심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